안녕하세요. 대리만족 카리뷰의 이대리입니다. 오늘은 기아 모하비가 최근에 연식 변경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모하비의 옵션 깨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기아 모하비는 국내에 몇 대 안 되는 프레임 바디 SUV 차량이죠. 우선 모하비의 옵션 트림을 살펴보면 플래티넘부터 그래비티 등급까지 있습니다. 기존 모델과 동일하고 가격은 개별 소비세 인하를 적용을 했을 때 4,869만원에 시작을 해서 5,694만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 소비세 인하를 하지 않은 가격 기준으로 플래티넘은 170만원, 마스터즈는 125만원, 그래비티는 110만원의 금액이 상승을 했습니다. 연식 변경을 하면서 금액이 올라간 거죠. 우선 바뀐 부분을 살펴보면요, 엔진이 조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유로6에 맞춰서 배기가스가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성능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260마력에 57.1토크 6기통 디젤 엔진이고요. 사실은 이 엔진에 대해서 뭐 사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재 이제 더 이상 현대그룹은 디젤 엔진을 개발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골이든 아니든 종착점에 있는 엔진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모하비의 승차감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MVH 성능도 강화됐다고 하는데 소음과 진동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후석 승객 알림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없었는데 이제는 기본 모델부터 후석 승객 알림을 추가를 하게 되었고요. 나머지 것들은 크게 볼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토우 위치가 순정으로도 장착이 가능하게 됐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긴 큰 변화가 바로 운전자 보조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전측방 레이더를 장착하면서 고속도로 주행 보조 2단계로 올라왔는데요. 쉽게 생각을 하면 제네시스가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2단계잖아요. 제네시스에 들어가 있는 기능이 모하비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여러가지 기능들을 써놓고 당사 최초라고 되어 있는데, 기아에서는 최초인데 현대 제네시스에서는 쓰고 있던 기능들이죠.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깜빡이를 켜면 차선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끼어드는 차에 대응을 한다거나 이렇게 반자율 주행 관련 기능들이 강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 기능은 모든 트림에 적용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드라이브 와이즈라는 선택 옵션을 선택해야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만약에 그 선택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운전자 보조 기능과 같은 기능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존에는 8.5인치였는데 10인치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원래 마스터즈 등급까지 가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본 포함이었는데 이제는 전 트림이 90만원의 추가 비용을 줘야만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쓰고 있고요. 운전자세 메모리 시스템도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스마트 자세 제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제네시스에 있는 기능인데, 자신의 키와 몸무게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면 거기에 맞게 시트를 배정을 해주는 기능이고요. 제네시스에 있는 기능들이 모하비로 들어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모하비가 기아 내에서는 프리미엄 브랜드인 격이잖아요. 엠블럼도 별도로 쓰고, 그래서 그런지 제네시스에 고급 기능들을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 옵션들을 보면요, 외장, 내장 컬러는 기존과 똑같이 외장 컬러는 5가지, 내장 컬러는 3가지고요. 그래비티 등급은 블랙 인테리어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노우 화이트 펄은 기아 국룰로 8만원씩 추가 도장 비용을 받고 있고요. 인승 옵션은 기본 5인승에 6인승과 7인승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들이 개인적으로는 6인승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6인승은 2열이 독립 시트인데 7인승으로 가게 되면 2열이 독립 시트가 아닙니다. 가운데 의자가 하나 더 놓여져가지고 사용하기 불편할 수밖에 없고요. 금액은 6인승이 7인승보다 비싸잖아요. 안에 들어가 있는 옵션도 조금씩 더 들어가 있습니다. 2열에 통풍 시트도 들어가고요. 가운데 컵홀더도 들어갑니다. 이게 가운데 컵홀더 모습인데 5인승과 7인승은 에어컨 쪽에 컵홀더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모하비는 팰리세이드와 다르게 문 쪽에 컵홀더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6인승을 선택하는 게 뒷좌석 편의성은 많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휠 인치는 플래티넘은 18인치, 마스터즈는 20인치, 그래비티는 20인치 블랙 휠로 들어가게 되고요. 기본 트림에도 60만원의 추가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20인치 휠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기판은 플래티넘은 7인치 클러스터고요. 마스터즈 등급 이상부터는 10.3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를 쓰고 있습니다. 플래티넘 등급에서도 드라이브 와이즈를 선택하게 되면 제가 앞에 설명드린 고속도로 주행 보조 2와 12.3인치 클러스터까지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12.3인치 UVO 내비게이션은 전 트림에 적용입니다. 그럼 이제 트림별로 구성되어 있는 옵션을 살펴보면요, 제가 지금 빨간 줄을 굉장히 많이 쳐놨죠. 이것도 몇 개 줄인 겁니다. 그만큼 모하비는 기본 등급부터 옵션 구성이 굉장히 탄탄한 편입니다. 일단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같은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정차 및 재출발을 포함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앞에 설명드린 전측방 레이더 장착으로 인한 한 단계 위에 등급인 반자율 주행 관련 옵션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추가로 옵션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외장은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램프류들은 LED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LED 턴 시그널 램프, LED 리어 콤비 램프 등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모하비 5개T라고
아쉽다고 할 수 있는 게 후면 깜빡이가 벌브 방식이었어요. 근데 연식 변경을 하면서 그 부분을 LED로 바꿔줄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봤을 때 그 전구를 딱 보면 퀄리티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연식 변경일 때 교체되길 바랬는데 아쉽게도 변경이 되지 않았네요. 그리고 1열까지는 이중접합 차원 글라스가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자동 결제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클러스터는 바늘 계기판입니다. 그리고 1열, 2열에 열선 시트, 1열에는 통풍 시트가 기본 제공입니다. 거기다가 시트도 인조 가죽이 아니라 가죽 시트를 쓰고 있습니다. 버튼 시동 스마트키 당연히 있고요. 후방 모니터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전 트림에 이제 기본 적용이 됩니다. 거기다가 기아페이, 열선 스티어링 휠,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독립 제어 풀 오토 에어컨까지 들어가고 12.3인치 UVO 내비게이션까지 들어가요. 모하비는 사실 그냥 플래티넘 타면 그냥 일반적인 차량으로 봤을 땐 거의 풀옵션에 근접하는 옵션 구성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마스터즈 등급으로 오게 되면 가장 인기가 많은 트림입니다. 플래티넘보다 417만원이 더 비싸고요. 휠이 20인치로 바뀌고 계기판이 12.3인치 클러스터로 바뀝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추가가 되고요. 시트도 나파 가죽 시트로 바뀝니다. 편의사항에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운전자세 메모리 시스템이 포함이 됩니다. 운전자세 메모리 시스템 안에는 연식 변경으로 추가가 된 스마트 자세 제어 기능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 이지 액세스까지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이게 기본 모델하고 가격 차이는 조금 나는 편인데 확실히 고급 옵션들이 밀집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스터즈 등급이 가장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그래비티 등급으로 가게 되면 사실상 그래비티 등급은 그냥 인테리어 패키지라고 보시면 돼요. 기능적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1열 도어,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인테리어적인 부분인 거고, 마스터즈랑 비교를 했을 땐 408만원이 더 비싸고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 그래비티 전용 휠, 전용 그릴, 알칸타라 인테리어들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근데 실제로 보면 마스터즈보다 확실히 그래비티가 존재감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올블랙으로 딱 느낌이 미국 갱스터 느낌이 나요. 마지막으로 모하비에 포함되어 있는 선택 옵션들을 보면요, 6인승 옵션 있고요, 7인승 옵션 있고요,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이 있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연식이 변경되면서 추가가 된 운전자 보조 옵션들이 있는 거고요. 플래티넘에는 12.3인치 클러스터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다른 트림들보단 조금 비쌉니다. 렉시 컴팩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 썬루프 있고요, 20인치 휠이 선택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전 트림이 선택을 해야만 들어갑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모하비의 옵션을 깨봤는데, 일단 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거기다가 원래 마스터즈 등급부터 들어가 있던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상승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을 잠깐 드렸었지만 이게 우리나라에서 몇 대 안 되는 프레임바디 SUV잖아요. 사실은 쌍용 자동차랑 양대 산맥의 차량이었는데 지금은 쌍용 자동차가 조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희귀한 프레임바디 SUV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쌍용이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하고요.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